엄밀히 말해서 감사원장하고 검사 3인의 탄핵 사유는 계엄하고 관계가 없는데 왜 각하 가능성이 열렸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두 가지 면이 있는데요. 제가 주목하는 지점은 또 따로 있는데요. 그 감사원장 탄핵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을 하면서 탄핵소추문을 굉장히 엄격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도가 된 탄핵소추 대리인단에서는 그 탄핵소추문에 나와 있지 않은 왜 그 관저공사 할 때 다른 업체가 선정됐느냐 아니면 그 업체 선정이 적정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감사를 하지 못했으니까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탄핵소추문에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탄핵소추문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서 탄핵 관련된 결정을 한 것이고요. 이게 이번에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내란죄를 철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소추문이 내란죄가 철회됐다라고 하면 국회의원들의 다시 탄핵소추 재의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소추 각하 사유로 그런 것들이 좀 지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민주당이 왜 이렇게 재촉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대통령 선고일이 생각보다 늦어지는 분위기인 것은 이게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으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새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관 평의가 아마 추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또 헌법재판소가 무리하게 이번 수사 기록을 전부 다 증거로 가져가다 보니까 공수처에 오염된 증거, 공수처가 확보한 어떤 증거들에 대해서 그 오염된 증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작성했던 증거 외에도 직접 작성한 증거를 토대로 다시 새로이 발견된 증거들도 다 독수 원칙에 따라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판이 좀 더 절차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절차적 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려니까 이게 재판을 좀 빨리 해서 결론을 독촉하는 장면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채택한 증거 그대로 가라 약간 이런 간접적인 목소리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13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8연속 기각이 이뤄졌습니다. 국회에서 헌재로 넘어온 탄핵안 13건 중 8건이 기각됐고 이 중 6건이 만장일치 기각입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헌재의 13일 선고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각하 가능성도 열렸다고 해석했는데요.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 사유는 계엄과 관계없는데 어떻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거란 해석을 내린 걸까? 탄핵 줄기각의 시사점이 무엇인지 주진우 의원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8번째 탄핵 기각으로 헌법재판관의 정치 편향성 논란도 해소됐다고 봐야 할지, 한덕수 국무총리의 심판 결과도 전망할 수 있을지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감사원장하고 검사 3인의 탄핵 사유는 계엄하고 관계가 없는데 왜 각하 가능성이 열렸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두 가지 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 변호인단도 주장하다시피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의 직무를 감찰하고 감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감사원장이 별다른 특별한 사유 없이 탄핵소추돼서 기능이 마비됐다는 것은 민주당이 국정마비를 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리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주목하는 지점은 또 따로 있는데요. 그 감사원장 탄핵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을 하면서 탄핵소추문을 굉장히 엄격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도가 된 탄핵소추 대리인단에서는 그 탄핵소추문에 나와 있지 않은 왜 그 관저공사 할 때 다른 업체가 선정됐느냐 아니면 그 업체 선정이 적정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감사를 하지 못했으니까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탄핵소추문에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탄핵소추문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서 탄핵 관련된 결정을 한 것이고요. 이게 이번에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내란죄를 철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소추문이 내란죄가 철회됐다라고 하면 국회의원들의 다시 탄핵소추 재의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소추 각하 사유로 그런 것들이 좀 지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윤 대통령 탄핵 소추문에는 내란죄가 그 비중 있게 들어갔는데 그게 네네. 철회됐다는 점에서 좀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정리를 하면. 네, 탄핵소추문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탄핵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 결정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결정한 거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문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왜 주장을 하느냐라고 해서 그 부분을 아예 그냥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것을 뒤집어 보면 왜 탄핵소추문에 있던 내용을 뺐는데도 왜 국회의원의 재의결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은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어제 논평을 냈어요. 근데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고 좀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네. 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네. 절차도 준수했으며 어떤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이 된다,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이제 논평에서. 네, 이 네.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민주당에서 이제 독단적으로 탄핵소추를 했는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통 그 헌법재판소를 비판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탄핵 남발이 아니라고 그 변명을 해야 되는 그 장면이 국민들께 역설적으로 이게 얼마나 탄핵 남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헌재가 관련해서 탄핵소추를 지금 29번이나 했는데 계속 기각되다 보니까 민주당도 국민들 앞에 민망하고 또 좀 찔리는 게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탄핵 남발이 아니라고 우기지만 벌써 8명 전원 기각이 벌써 계속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각 사유를 잘 보면 사유 자체를 굉장히 많이 조목조목 들었는데 그게 대부분 언론 기사를 토대로 한 것이고 실체도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탄핵소추가 남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당연히 다 보셨기 때문에 민주당 논평과 별도로 평가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헌재 재판관의 그 어떤 정치 성향에 대해서도 사실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이제 그 만장일치 기각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런 어떤 우려들은 일정 부분 해소됐다고 보시나요? 이건 너무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뭐 8명 전원이 탄핵을 기각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법조인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예측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특정 재판관의 그 어떤 정치 성향만 가지고 저희가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재판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기록을 한꺼번에 다 받는다든지, 아니면 증인신문을 45분으로 제한한다든지, 또 그 대통령의 직접 신문권을 또 허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절차적 위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허영 교수님 같은 헌법학계에 저명한 학자조차도 10가지 정도 이상의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지적할 정도로 절차적 위반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재판이 엉터리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 성향이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지, 저희가 재판관 성향만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번 기각 결정은 법리상 너무 당연한 결정이어서 8명 전원으로 나오는 게 당연하고요. 오히려 이진석 반통위원장이 이틀간 근무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4대4로 의견이 갈라졌다는 것 자체가 이 정치적 편향성을 좀 어느 정도 드러낸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러면. 예, 8명 기각은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네네네. 중립적이라고 보고 오히려 4명 그렇게 갈라졌던 부분은 오히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신 국민들이 많았고, 헌재도 그런 점을 조금 이번에 그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전미 재판관도 이제 기각 쪽에 힘을 실었던 것은 저번에 이준석 방통위원장 선고 이후에 상당한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 점을 좀 의식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결과가 윤 대통령 심판보다 먼저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있는데,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계엄 관련한 게 이제 탄핵 사유에 있다 보니까 먼저 이제 결과가 나온다면은
좀 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전망하는데 좀 더 도움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네네. 한 총리 심판 결과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체제가 들어서면서 한시 바삐 한덕수 대행 체제로라도 들어가서 또 통상이나 어떤 외교 협상을 통해서 국익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한덕수 총리는 다음 주 초이고 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들이 탄핵 사유로 하기엔 현격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가 거의 전원일치 기각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총리가 먼저 기각이 되면은 윤 대통령도 기각될 확률이 올라간다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간접적인 영향력은 있겠죠. 하지만 탄핵 소추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만류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쟁점이거든요. 근데 한덕수 총리가 그 국무회의를 통해가지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그것이 국무회의가 의결 절차가 아니라 단순히 심의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탄핵 사유로 보기엔 현격히 부족하고요. 아마 비상계엄과 관련된 쟁점보다는 민주당이 얼마만큼 탄핵 소추를 남발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좀 국민들 앞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줄 기각 이후에 이제 행보를 보면은 빠른 선고를 촉구하고 있어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빠른 선고. 어제 조승래 수석대변인 논평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빠른 선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거리에 나와서 뭐 빠른 선고를 촉구한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네네. 민주당이 왜 이렇게 재촉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대통령 선고일이 생각보다 늦어지는 분위기인 것은 이게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으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새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관 평의가 아마 추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또 특히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두 가지를 시사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그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구속 절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의 구속 기간의 시간 계산이라든지 혹은 또 공수처의 수사권 이런 등등이 전부 다 재판을 하는 권력기관인 검찰이나 공수처 위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는 국민 또 재판을 받는 대통령 중심으로 어떤 선입견 없이 절차적 정의를 보장해야 된다는 게 이제 분명해졌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원칙은 헌법재판에도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적으로 수사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무리하게 이번 수사 기록을 전부 다 증거로 가져가다 보니까 공수처에 오염된 증거, 공수처가 확보한 어떤 증거들에 대해서 그 오염된 증거를 걷어내는 그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작성했던 증거 외에도 직접 작성한 증거를 토대로 다시 새로이 발견된 증거들도 다 독과 독수 원칙에 따라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판이 좀 더 절차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이 17번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11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의 임기에 맞출 것이 아니라 절차적 보장을 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민주당은 절차적 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려니까 이게 재판을 좀 빨리 해서 결론을 독촉하는 장면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채택한 증거 그대로 가라. 약간 이런 간접적인 목소리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네,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그냥 현재 오염 여부를 상관없이 그대로 빨리만 진행하면 된다는 것인데요. 이 재판은 비단 대통령뿐만 아니라 앞으로 헌법 역사에 남는 것이고 어떤 국민들도 이런 헌법 절차나 원칙에 따라서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그 위에서 또 법치주의가 성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 굉장히 국민 위주로 또 절차적인 엄격성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